그래서 1번부터 보면 가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표현 자체를 외우시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표현. 지금 x 앞에 부호를 보시면 x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x 앞에 부호가 다를 땐 어떤 선에 대한 선대칭인 걸 뜻하는 이제 기호야. 그럼 어떤 거에 대한 선대칭이냐면 요 안에 있는 두 개의 식을 더해서 2로 나눈 x는 5에 대해서 대칭을 이룬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적인 표현에 대칭 관계를 뜻하는 거 이거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외우셔야 돼. x 앞에 부호가 다르면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얘가 x는 5에 대한 선대칭이란 얘기는 또 무슨 얘기야? 2차 함수인데 x는 5에 대해서 대칭이야. 아, 5가 대칭 축이다. 즉 꼭지점의 x좌표가 5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물론 이제 위로 볼록일 순 있어요. 그 다음에 y는 fx의 그래프는 2점을 지난대. 그럼 우리는 가나를 이용해서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겠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겠지만 꼭지점의 x좌표가 5야. 여기까지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얘기한 걸로 지나는 2점을 1,23번, 6, 한번 대입을 한번 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6a 플러스 b는 24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6을 갖다 넣으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겠지. 연립을 하셔서 a, b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15a는 30 따라서 a는 2네. a가 2면 b는 마이너스 8.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알았잖아요. x-5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함수식을 알았다. 그래서 옳은 걸 찾으래요. x는 5에서 대칭이다. 이건 가에서 얘기해 줬으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4하고 8 사이에서 이랬으니까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제한된 범위가 있으면 꼭지점에 x좌표가 들어가나 보시고 들어가죠.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값이 8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8.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얜 한 칸, 얜 세 칸이니까 x가 8일 때 우리는 최대값을 갖는다는 걸 안다. 맞죠? 8을 넣으세요. 9, 28에서 최대값이 10이네? 그러니까 틀렸다는 걸 알고요. 그쵸? 그 다음에 gx를 이렇게 정하겠대. 맞죠? 그럼 x 플러스 5는 어떻게 구하니? x 자리에 x 플러스 5를 넣으란 얘기잖아. 지금 우리가 찾은 fx식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2배 x-5의 제곱 빼기 8인데 gx는 어떻다 그랬어? f의 x자리에 x 플러스 5를 넣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 플러스 5를 넣으면 되겠지. 그랬더니 요렇게 식이 바뀌죠. 그럼 이게 gx라는 식인데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x를 넣은 거랑 똑같냐 그랬는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나 x를 대입하나 어떻다? 똑같다. 요렇게 1번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2번 볼게요. 두 2차 함수에 대해서 hx를 요렇게 정하자 이런데 이제 fx를 그림으로 이제 그리면 요런 식의 이제 그림이 나오겠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인 요런 애가 나올 텐데 그 fx를 사용하는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 마이너스가 뭐 대충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 그 다음에 1보다 큰 부분 1보다 큰 부분이 여기면 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hx를 사용하겠다. 즉 x가 요런 범위일 때는 요 검정색 스프링 부분의 그래프를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 즉 반대되는 경우에선 gx를 쓸 건데 gx는 누굽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뭐 그림을 좀 이따 정확하게 그리겠지만 뭐 이렇게 된다고 치면 요 부분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돼? 약간 요런 형태가 되겠죠. 보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는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얘도 삐뚤었구나. 아무튼 못 그리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 아니겠냐요? 맞죠? 그런데 이제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인 완전제곱식이잖아. y는 x 플러스 1의 완전제곱식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다 찍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런데 얘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사용하래잖아. 1은 또 왜 이렇게 가깝게 했니 선생님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사용하라고 하니까 그래프를 적당히 1까지만 여기까지만 이제 사용해야 되는 거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래프의 흔적은 여기다. 요 범위와 요 범위만 쓰겠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gx라는 애는 꼭지점의 좌표가 얼마예요? 꼭지점이 0,5잖아. 위로 볼록이고. 0,5인데 얘 y절편 1입니다. 5니까 뭐 이쯤 있다고 쳐. 그럼 0,5니까 여기에 이제 꼭지점이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만나는 점이 똑같으니까 나왔겠죠. 그래서 이제 위로 볼록을 이렇게 그립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얘네 둘, 즉 fx와 gx의 교점을 구해볼게요. 데리고 오시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실제로 교점이 어디다? 1 또는 마이너스 2다. 즉 얘가 교점이 맞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 된다? 이 그림은 hx라는 그림이 된다. 이해 갔어요? 요 가운데 쪽을 제가 한 번만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을 때, 아이고 미안. 요 부분만 사용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요? 맞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더니 이 hx라는 그림이 y는 mx 플러스 6. 그러면 y절편이 6이네. y절편이 6인 어떤 직선과 세 점에서 만나게 해달래. 지금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프가 한 점, 그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근데 이 직선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해달래? 이 직선과 세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돼야 세 개 점이겠어? 딱 봐도 아 얘가 이 위로 볼록인 애랑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가면 한 개, 두 개, 세 개에서 만나잖아. 그럼 결국 접할 때의 값이 필요한 거죠. 접할 때의 값이 필요하고 그 다음 또 언제까지 세 개야? 얘가 요렇게 접할 때도 세 개지만 여기에서 요 꼬다리 있지. 마이너스 2, 얼마. 거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상상하시면 보여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상상하시면 당연히 여기서도 하나 만나고 여기서도 만나면서 여기서도 만나고 있죠. 그때도 세 개겠지. 결국 우리는 접할 때도 세 개에서 만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얼마를 지날 때냐. 거기는 여기 점이 마이너스 2, 아무데나 넣죠.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세요.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2,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 1을 지날 때도 세 점이네. 그죠? 그러니까 세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한다는 것은 그런 거다. 그래서 접할 때의 값을 구한다. 즉 위로 볼록인 gx랑 접할 때잖아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랑 누가? 저 직선인 mx 플러스 6이 접할 때다. 이쪽으로 데리고 오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1은 0인데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거니까 m이 풀마 2가 나올 텐데 지금 누가 봐도 기울기가 양수니까 m이 2죠. 지금 내가 그린 그림의 기울기가 2잖아. 이게 접할 때 세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y는 mx 플러스 6이라는 직선이 어디? 마이너스 2, 1을 지날 때도 세 점이니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m은 얼마다 넘기면 마이너스 5다. 따라서 m이 얼마야? 2분의 5죠. 그러니까 그때가 세 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m값의 합을 구하면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되고 2분의 9가 되고 그 m에다가 10을 곱하랬으니까 10을 곱하면 5, 9, 45에서 답이 뭐가 된다? 45가 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3번 보시면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야. 이런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0과 4의 값이 같다는 것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지 사실 위로 볼록일지는 몰라.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 위로 볼록일 수도 있는데 그림만 제가 아래로 볼록으로 보여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0의 값이 4의 값이랑 똑같다는 얘기는 높이가 똑같다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높이가? 맞아요. 그럼 얘는 가운데 값이 꼭지점인데 가운데인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다? 2라고 준 거다. 이건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 힌트는 뭐다? 가운데인 x는 2가 대칭축이다. 즉 꼭지점의 좌표가 2다 라고 준 거고 그러면 우리는 식을 대략적으로 잡을 수 있겠지. 그럼 y는 최고차표 개수를 모르는데 꼭지점의 x좌표가 2다. 뭐 요 정도를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f-1과 f4를 이제 구별할 때 아래로 볼록일 때랑 위로 볼록일 때를 나눠서 해보자. 만약 a가 아래로 볼록인 플러스라고 치자. 그럼 이 그림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여기 잠깐 지울게 헷갈릴까봐 마이너스 1은 뭐 이쯤에 있을 거 아니겠냐요. 마이너스 1일 때의 y 값이랑 맞아.
F4의 절대값이 0이 됐는데 이 F4의 값이 양수가 나오든 음수가 나오든 어쨌든 이건 현재 양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과 얘가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의 값은 4의 값보단 더 위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양수면 물론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양수가 들어가나 음수가 들어가나 절대값을 해버리면 얘는 늘 양수잖아요. 그럼 양수값과 양수를 더해서 0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마이너스 1의 y값이 더 높으니까. 그럼 결국엔 뭐야? 아래로 볼록에서는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래서 이제 위로 볼록으로 한번 가보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은 지우지 말고요. 두 번째 A가 만약에 위로 볼록이라면 그죠? 그럼 이제 A가 위로 볼록이라면으로 해가지고 위로 볼록의 그림을 잠깐 보여주면 어차피 얘는 여기 가운데인 x좌표가 2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마이너스 1은 여기서 3칸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의 값이 여기라고 치자. 3칸 떨어졌죠. 마이너스 1은. 근데 4의 값은 2칸 떨어졌잖아. 2칸 떨어졌으니까 좀 작게 그릴까? 여기가 4라고 하자. 2칸 떨어졌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더 높은 값이잖아. 얘는 낮은 값이고. 그러면 이 F4라는 값은 어차피 절대값으로 나오니까 이쪽이 양수잖아. 그럼 얘가 음수여야만 0이 될 수 있겠지. 그죠? 얘가 양수면 0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일 거다. 그럼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B는 녹화가 잘못됐었어. 마이너스 1일 때 음수고 4일 때 양수인 거잖아요. 그죠? 물론 얘가 양수든 음수든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절대값으로 더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을 넣을 때의 값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넣을 때의 값은 9a 플러스 b가 될 테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4를 넣었을 때 값은 4를 넣으면 4a 플러스 b가 되는데 맞아? 그걸 더해서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13a 더하기 2b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3a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마이너스 2분의 13a. 그럼 b 자리에 갖다 넣으시면 식이 y는 a로 묶어서 x-2의 제곱에다가 a로 묶어서 마이너스 2분의 13까지만 딱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잖아요. 그럼 꼭지점에 x좌표인 2가 들어가나 봤더니 들어가잖아. 그럼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얘가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진 거 얘는 3칸. 얘는 4칸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가 무슨 값이 나와야 된다? 최소값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16 마이너스 2분의 13에다가 그럼 계산하면 이거 32니까 2분의 19A가 뭐가 돼야 된다?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9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2겠죠. A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B는 얼마가 된다? 13이 되네. 그럼 우리는 함수식을 알아낸 거지. 즉 Y는 A 자리에 마이너스 2 넣고 B 자리에 13을 넣게 되면 F3의 값을 구하랬으니까 3을 갖다 넣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답이 뭐가 된다? 11이 된다. 그러니까 내 말 이해 갔죠? 이게 아래로 볼록이면 4일 때의 값보다는 마이너스 1의 값이 높으니 얘가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죠? 얘가 양수고 얘는 무조건 양수잖아. 절대값이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라고 쳐? 그러면 얘는 음수잖아. 그지? 그럼 음수의 절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 얘가 음수일 수 없는 이유가 뭐야?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 F-1 빼기 F4로 나와야 되잖아. 즉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에 F-1이랑 F4가 같다는 얘긴데 그러면 이게 이 표현이랑 지금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축은 2가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일 수 없고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에서는 어떤 경우도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해했을까?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아, 3번을 다시 설명해주고 싶지만 다시 찍어야 돼서 안 돼. 4번. 그림은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의 그래프를 나타낸 거래. 그래서 이것도 잘 찍어야겠네. 또 a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위에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야 된대요. 그죠? 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야 되거든 지금 우리가. 그런데 이 점이 t라는 점이 2부터 10 사이라고 나와 있네. 근데 지금 fx 보시면 꼭지점의 좌표를 보는 공식으로 고치면 x-2분의 11의 전체 제곱 어쩌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1이야. 5.5. 여기가 이제 5.5가 된단 말이야. 그잖아? 그런데 t가 꼭지점 전에 잡아야 되는지 꼭지점 후에 잡아야 되는지를 모르네. 그래서 그러면 답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잡을게요. 첫 번째, t라는 애가 내가 점을 잡을 때 꼭지점을 넘지 않을 때가 있을 테고, 맞아? 그 다음 t라는 애가 꼭지점을 넘어서 내가 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냐? 두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y값이랑 x값의 위치가 바뀌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직선 위에 t라는 점을 제가 2하고 11 사이 하나 잡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a 하고 잡아볼게요. 얘가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다. 점선이랑 또 헷갈리게 찍혔네. 그래서 얘를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라고 이제 잡았다고 쳐. 그러면 a를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고 걔가 fx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하래요. b라고 했지? 그 다음에 b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 이렇게 긋고, 맞죠? 그 다음에 얘를 c라고 해달래요.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c를 또 이렇게 평행한 선을 긋고, 그 다음 얘랑 평행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해달랬을 때 그 뒤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그랬다. 그럼 일단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t니까 b의 좌표도 t겠지. 그 다음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 이렇게 잡으면 되고, c의 좌표는 뭐 중점이 2분의 11이잖아요. c의 좌표는 여기 중점이 2분의 11이니까 중점을 이용해서 x좌표를 바로 알아낼 수 있지.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2분의 11이니 얘는 11-t 이렇게 잡을 수 있겠다. 이해 갔을까? 그래서 c의 x좌표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돼야 되니 11-t. 그죠? 그 다음에 y좌표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똑같이 쓰면 되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좌표는 x좌표가 c랑 똑같으니까 11-t라고 쓰고, y좌표는 a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둘레를 잘 보면 또 마이너스 헷갈리지 말고 보세요. 요 길이가 가로의 길이잖아요. 뒤에 있는 x좌표에서 앞에 있는 x좌표를 뺀 게 가로의 길이겠지. 그러니까 가로가 11-2t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럼 세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 있는 y좌표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빼기 10에서 아래에 있는 y좌표인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을 빼면 되니까 부호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2배씩 해서 더한 게 둘레니 가로에다 2배 하고 더하기 세로에다 2배 해야겠지. 세로를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하는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t제곱에 24t에 마이너스 4t니까 20t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에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8. 그럼 이제 최대 최소 구하는 거니까 둘레 완전 제곱식으로 일단 고쳐요. 5, 25에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50. 그러니까 여기는 32 이렇게 나오겠네. 결국 요 t가 이런 범위일 때는 t가 요런 범위일 때의 최대값은 얼마가 된다? 32가 되는 거고, 두 번째 t의 범위가 만약에 꼭지점을 넘어서잖아? 그럼 또 그림이 조금 달라져요. 그림을 잠깐 지워도 되겠죠? 그림을 좀 다시 그려야죠. 그러면 t가 만약에 꼭지점을 넘어서 찍으면 어떻게 되냐, 보시면 내가 t를 이렇게 잡는 거지. 즉 a의 좌표를 t, 로 잡으면 t가 벌써 이쪽으로 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t, 마이너스 t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를 이제 y축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내려긋게 되면 이 점을 b라고 한다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걷을 때의 점을 또 c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 또 이렇게 내려가서 또 x축에 또 평행한 선을 그어서 얘를 d라고 한다는 거니, 이때 좌표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b의 x좌표는 또 t가 될 텐데, 맞죠? x좌표는 t가 되고, 이제 이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1t 마이너스 1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y좌표가 똑같은 애니까 이렇게 쓸 텐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중점이 얼마라고? 2분의 11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게 얘니까 이번엔 얘가 11-t가 되겠지. 그러면서 y좌표는 뭐 똑같이 얘인 거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좌표 x좌표가 이제 11-t가 되니까 됐죠? 높이는 뭐 똑같으니까 쓸 필요는 없지만, 그럼 이때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 가로의 길이가, 지금 가로의 길이가 그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식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뒤에 있는 거에서 앞에 있는 걸 빼는 거니까 얘는 결국에 2t-21이 되지. 아까랑 좀 다르죠, 부호가. 네, 가로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세로는 뭐 똑같죠. 세로는 똑같아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12t 빼기 20하고 위에서 아래 거 뺀 거니까 요건 똑같다. 그러면 결국에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2배씩 하면 4t-22, 둘레니까 2배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8t 마이너스 62 이렇게 되는 건데,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얼마냐? 2로 묶으면 14의 절반, 그 다음에 49 곱하기 2니까 98 마이너스 98에, 그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30 얼마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네. 그러면 결국에 이때는 최대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6이네. 그러면 결국에 얘가 최대냐 했을 땐 얘를 최대로 골라야 되니까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지점을 넘어서서 찍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답이 달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에 대해서 이제 문제 읽었지?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를 찾는 거니까 일단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를 길이로 놓을 순 없으니까 저번에도 한번 풀었던 것 같은데, 도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자 그랬지? 좌표를 내 마음대로 찍어도 전혀 상관은 없다. 어쨌든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든 해야죠. 좌표 평면으로 잡고 제가 좌표를 잡아서 풀게요. 여기가 이제 10,0이 되겠고, 여기를 0,0으로 잡는다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그 다음 얘가 정삼각형이니까, 정삼각형은 여기가 60도라서 2대1 대 루트 3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모든 길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10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20의 길이가 돼야 되는 거고, 이 높이는 2대1 대 루트 3, 10루트 3이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애들도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고 했다.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요런 애들 보이죠? 요런 애들. 요 삼각형과 요 큰 삼각형 닮았잖아요. 그죠? 요 삼각형 닮은 거잖아요. 닮은 거죠? 닮은 거야. 그러니까 그 닮은 비를 이용하면 지금 어떻게? 여기가 2대1이 b잖아. 그럼 얘도 2대1의 b가 돼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밑변의 한 변 여기를 x라고 잡는다면 여기는 2x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루트 3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점을 x, 0으로 잡아버리면, 맞아. 그러면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이 높이가 루트 3x가 되니까 전체 높이인 10루트 3에서 요 높이는 10루트 3에서 누구 빼면 돼? 루트 3x를 뺀 게 요 직사각형 세로가 될 수 있는 거지. 맞아. 그래서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니까 일단 넓이식을 쓰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는데, 내가 요 절반을 x라고 잡았으니 나머지 절반도 x잖아. 그럼 가로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2x가 되는 거고, 세로는 닮음에 의해서 여기가 루트 3x니까 요 전체 세로의 길이가 10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x가 세로다. 그럼 이게 직사각형 넓이식인데 그거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완전 제곱식 걸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일단 가로를 푸는 중이고요. 가로를 풀었지. 그래서 이제 묶어내야죠. 세팅을 하셔야지. 이렇게. 이해했어?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10이 남잖아요. 그거의 절반이 들어오고, 맞아?
제곱하면 뭐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근데 이제 넓이가 최대일 때를 원하지 넓이의 최대값을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 블라블라를 계산하지 않고 언제 넓이가 최대가 돼? x가 5일 때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좌표를 알고 싶었던 거지.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내접하는 원의 둘레를 알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내가 요 지저분한 걸 잠깐 지우고 이제 아는 사실만 잠깐 쓰면 내가 이렇게 좌표 잡아서 계산을 해본 결과 맞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대 1대 1에서 여기가 10cm고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10루트 3이었는데 방금 내가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 x값이 온 걸 알았으니 여기가 5다. 그럼 여기는 실제 5겠죠? 그림은 요 5cm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림은 그렇게 그려 놓는 거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여기가 5cm야. 그럼 여기도 5cm겠지. 알죠? 그런 거? 그 다음 여기는 얼마겠어? 2대 1 때 루트 3에 의해서 5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 루트 3인 걸 알아낸 거지. 넓이가 최대일 때. 이해를 했어? 했지? 왜냐면 똑같이 얘기하는데 2대 1 때 루트 3을 했잖아. 2대 1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 전체 10루트 3에서 5루트 3 뺀 거지? 그럼 여기는 몇이 되겠어? 10cm가 됐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원이 들어있는 직각삼각형에 집중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집중해. 여기가 지금 얼마였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고, 여기가 5루트 3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얘 반지름을 원하는데 마침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지. 여기를 x로 놓고 돌려도 되고, 알죠? 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거니까. 아니면 넓이식 써도 되지. 2분의 1 아래 세변의 길이합 써도 되고 여기를 x라고 놓고 돌려도 되고. 알지? 그럼 전 넓이식 쓸 건데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2분의 25 루트 3이야. 그게 2분의 1 r을 모르는데 세변의 길이합이 15 더하기 5 루트 3이잖아요. 양쪽에 2,000회시고요. r 옆에 있는 5로 다 나누자. 5 1은 5, 5 35, 5 25. 결과적으로 5 루트 3은 r 곱하기 3 더하기 루트 3이 되는 거니 따라서 r은 3 플러스 루트 3분의 5 루트 3 유리화 셀이시면 이렇게 유리화 하세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돼서 6이 되잖아. 그러면 따라서 r은 6분의 가로 풀어 5, 3, 15 루트 3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고 3으로 또 약분해 3, 2, 6, 3, 5, 15 3, 5, 15 이렇게 되네요. 결국 이게 이제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야. 2분의 5 루트 3 빼기 5가. 근데 지금 얘가 둘레 길이를 원했으니까 2r파이 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분의 5 루트 3 빼기 5에다가 곱하기 2파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파이만 붙겠죠. 그럼 루트 3 앞에는 5가 나왔고 얘는 마이너스 5인 거잖아.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 뭐 요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아는 게 없으면 좌표 평면 찍어서 구한다고 했다.